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2020년 대한민국을 사시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한규입니다. 내일이면은 4.15 총선인데요. 이 총선은 뭐 모르시는 분이 없겠지만 앞으로 4년간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세우고 그리고 법안을 이제 입법하는 이런 분들을 뽑는 선거인데요. 그런 선거의 기능 외에도 하나가 더 있죠. 그러니까 현재 집권 중인 여당에 대한 뭐 나쁘게 말하면 심판이고 좋게 말하면 평가의 기준을 세워주는 그런 역할도 하죠. 특히 이번 대선은 지금 저거 보셨나요? 사전선거율? 사전선거율 엄청 높죠. 사전투표율이군요. 선거율이 아니고 사전투표율이 엄청 높죠. 26.8%인가 뭐 역대 최고라 그러는데 특히 이번 대선이 보수와 진보의 무슨 끝판대결 뭐 이렇게들 다들 생각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로 뭐 미래통합당하고 뭐 더불어민주당하고 둘이서 붙고 나머지 군소정당들은 지금 거의 뭐 망해가는 분위기. 뭐 이렇게 얘기하면 미안하지만 어쨌든 선거법 자체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뭐 누구 잘못도 아니죠. 자기들이 그렇게 진행을 했으니까. 근데 보수와 진보의 그냥 대결이 아니고 거기 하나가 더 들어가요. 이번 선거는. 그러니까 불공정에 대한 심판이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지금 다들 오죽하면 진보 쪽에서도 민주당은 안 된다, 민주당 빼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게 이분들이 뭐 변절했다, 뭐 보수로 갔다 이래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그분들은 진짜 진보 중에서도 진보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보시면 작년 7월에 조국 사태 터진 이후로 지금까지 민주당 지도부라든지 뭐 민주당 지지자분들 골수 지지자분들이 해왔던 걸 보면 우리 편이라는 거 하나로 뭐 기준이고 원칙이고 다 뭉개지고 그냥 한쪽으로 그냥 쏠려버리는 거예요. 의견이 우리 편은 뭐 무오류, 우리 편은 뭐 죄를 지어도 된다 여기까지는 그래 골수 지지자인가 보다 뭐 이렇게 하겠는데 우리 편이 지은 죄는 죄가 아니다 이 수준까지 가버린다 그러면 그건 진짜 좀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데 보세요.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이런 얘기하면 또 색깔론 나올 텐데 소련이라든지 지금 중국이라든지 북한 이런 나라들을 예전에 보면 투표가 투표 과정이 아니죠. 선거도 선거 과정이 아니고 그냥 다 정해져 있고 거기에 이제 거수기처럼 손만 듭니다. 근데 이번에 4+1 그때 패스트트랙으로 뭐 공수처니 선거법이 전부 통과될 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당에서 금태섭 위원이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해서 반대표를 냈죠. 근데 반대표 낼 수 없습니까? 국회의원이면 표결은 왜 해요? 그러면 그냥 당별로 숫자대로 그냥 가면 되지. 근데 표결을 하는 이유는 적어도 국회의원이면 이 법안이 좋으냐 나쁘냐에 대한 그런 의견 정도는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표결로. 그래서 그게 공정하게 돌아간다 그러면 나쁜 법안은 당연히 폐기가 되고 좋은 법안이 통과가 되겠죠. 근데 작년 7월부터 지금까지 뭐 그렇게 통과된 게 있었나요? 일단 보면은 제일 말 많이 나오는 게 공수처하고 이제 선거법이죠. 공수처는 7월부터 적용이고 선거법은 이미 적용됐죠. 근데 물론 뭐 공수처가 문재인 정권 때 급작스럽게 만든 거 아니죠. 다들 아실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 때 슬슬 말 나오고 이렇게 저렇게 해보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됐었는데 그때 왜 안 됐냐 하면 아주 안타깝게도 측근의 작은 비리로 터졌었죠. 그때. 그래서 그때 공수처 얘기가 나왔다 쏙 들어가고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때는 이게 뭐 말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이걸 들어본 적이 없는데 아니 이게 그렇게 옳고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를 잇겠다고 하면 그래서 공수처가 필요하겠다 그러면 정권 초기부터 진행했어야 원래 맞는 얘기예요. 근데 공수처 이거 언제 수면 위로 올라와서 언제 통과됐었죠? 이거 분명히 제가 기억하기로는 조국 사태 터지고 나서 윤석열 총장하고 삐걱대다가 그 다음에 갑자기 나온 겁니다. 그리고 선거법은 뭐 정의당하고 얘기해서 좀 군소정당들 좀 주면서 이렇게 가겠다 그랬는데 이 두 개가 따로인 줄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정치적 딜이라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통과된 건 아닐 거라고 다들 생각을 하실 텐데 최근에 신문 기사에 그땐 공수처가 급했으니까 선거법을 이렇게 통과시킬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당이었나요? 정의당이었나요? 아무튼 그쪽 높으신 분들이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뭐 다른 기자, 뭐 조선일보였나요? 다른 기자가 뭐 듣고 썼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사실이라 그러면 이 공수처가 왜 통과됐을까요? 그리고 왜 선거법에서 양보까지 하면서 이걸 통과시킬 수밖에 없었나? 이걸 보려면 조국 사태로 시작을 해야 돼요, 원래는. 근데 조국 사태는 다음에 다시 얘기를 하고,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조국 사태 터지고 나서 조국 장관이 법무부 장관 됐다 물러난 다음에 바로 누가 왔습니까? 추미애 장관이 왔죠. 추미애 장관이 온 다음에 뭐 윤석열 총장하고 삐걱대다가 윤석열 총장 밑에 있는 뭐 윤석열 개로 생각되는 그 검사들을 싹 인사로 날려버린 거는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그때 인사로 날리는 거는 날리는 거라 치는데, 그것도 물론 뭐 잘못된 거지만 제일 잘못되어 있던 게 뭡니까? 그 증권범죄 합수단 폐지하고 반부패 수사부 폐지까지는 아니고 축소, 그러니까 폐지 축소 둘 중에 하나를 당했어요. 이 세 곳이. 증권범죄 합수단 요거 어디 수사하던 거냐면 라임, 뭐 신라젠, 우리들 병 이렇게 경제범죄 이런 거가 좀 뭐라 그럴까? 되게 좀 교묘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아예 그냥 전담해서 하는 그 부서예요. 근데 그거를 없앴다, 아니면 힘을 빼버렸다. 두 번째, 반부패 수사부. 이거는 조국 사태처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부패를 했을 때 그거를 추적하는 거예요. 지금 공수처가 여기서 하면은 될 일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공공수사부는 뭐냐? 이거는 울산시장 부정선거를 수사하던 뭐 부서입니다. 수사를 해야 되는 부서죠. 이 세 곳을 없애는데 타이밍도 참 대박이죠. 이게 조국 사태 터지기 전에는 이런 얘기도 없었어요. 무슨 검찰개혁은 뭔 검찰개혁이야. 적폐 수사한다고 더 늘리면 늘렸지. 그잖아요? 특수부 그때 왕창 늘렸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제 와서 증권범죄, 반부패, 공공 이 세 개를 그렇게 못 주게 안달이냐? 그거는 라임, 신라젠, 우리들 병원 이거 누구 쪽 비리인가요? 이거 권력 가진 지금 대통령 측근들 비리입니다. 조국 사태, 물론 뭐 조국 지금 정권에서 아주 키맨이었지 옛날에. 키맨으로 칩시다. 뭐. 그리고 울산시장 부정선거. 울산시장 부정선거에서 누가 올라갔죠? 이것도 그 누구예요? 누구냐? 송철호 시장. 문재인 대통령 뭐 친한 친구라고 하죠. 이 세 사태가 조국 사태 이후로 수면 위에 올라오면서 윤석열 총장 우리말을 안 듣는다 싶었을 때부터 공수처니 선거법이니 막 대충 해가지고 4+1로 연말에 그냥 다 밀어붙여서 통과시켰죠. 아니 이거를 보면 내가 떳떳하고 당당하면, 예를 들어서 옛날에 검찰에 뭐 그래 독재정권 시절부터 시작해서 검찰에서 많이 고초를 겪으신 분들은 검찰이 미울 수는 있어요. 근데 그때 검사들하고 지금 검사하고, 아니 검사랑 검찰이라는 커다란 틀은 똑같지만 그 안에 있는 면면은 다르다고요. 지금 윤석열이 예를 들어서 뭐 보수에 미쳐가지고 진보는 다 수사해버리겠다 뭐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었으면은 지금 저렇게 지지를 받을 일도 없어요. 사실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건데, 떳떳하면 왜 증권범죄, 반부패, 공공 이 세 개가 누군가를 수사해서 정치적으로 죽일 수 있다 칩시다. 근데 지금이 무슨 옛날처럼 검사하고 판사가 뭐 형량 다 끝내놓고 그냥 형식적으로 기소하고 형식적으로 때려버리는 그런 시대도 아니고, 왜 노무현 대통령 때 공판 중심으로 가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재판에서 잘잘못을 따지고 거기서 판사가 공정하게 결정을 내려주면 거기에 대해서 승복하자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거는 우리를 수사해? 그러면은 너네를 박살내버리겠다, 이렇게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이거는 반박하는 사람도 참 궁색한 변명들만 하는데,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또 뭐 했죠? 공소장도 비공개로 했죠. 울산시장 선거. 공소장이라는 거는 원래 공개가 원칙이고 국회에서 보내달라 그러면 또 보내줘요. 근데 이거를 조금 늦게 할 권리? 뭐 총선 뒤에 할 권리인가?
도대체 변명도 어느 정도를 이상하게 해야지. 그리고 포토라인도 폐지했죠. 피의사실 공표도 금지하고. 요거는 좋은 거예요. 일단은 뭐 이 사람이 판결 받기 전에는 범죄자라는 뭐 확정이 되듯이 밀고 가면 안 되지만, 제가 생각하는 좀 공정한 나라에서는 이거는 일반인이야 몰라도 정치인한테는 이 면제권을 주면 안 된다 생각해요, 저는. 대신에 뭐 진짜로 무죄로 나왔다 그랬을 때는 검찰 쪽에서 뭐 신문 일면에 광고를 실어준다든지, 검찰에서 이렇게 잘못해서 무죄 나왔다 미안하다, 그런 두 가지를 같이 하든지 해야지. 포토라인만 폐지하고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해버리면 재판 전까지는 뭐 이에 대한 얘기를 언론이 할 수 있나요? 언론도 추측밖에 못해요. 그 추측도 맞으면 다행인데, 그러면은 뭐 그 다음에는 언론 조질 겁니까? 피의 사실은 언론에도 나오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확대해 갈 건가요? 참 이걸 보면은 이렇게까지 좀 우리 편이 잡혀 들어갈 때쯤에 이렇게 다다다다닥 나오잖아요, 지금 이게. 검찰총장 수사명령은 또 어떻게 됐습니까? 밑에 이성윤 지검장이 수사명령 받고도 뭉갰죠.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얘기를 하고, 이게 왜 이렇게 돼서 싫다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냥 뭉갰어요. 퇴근할 때까지 민기적거리다가. 이게 공수처가 없어서 검찰 개혁이 안 된다? 좀 솔직히 얘기하면은 이성윤 지검장이 순수하게 검사인가요? 그 자리에 올라간 것도 그 추미애 장관이 검찰 학살한 다음에 올라갔죠. 빈자리에 소소속 올라갔는데, 그럼 누가 봐도 이게 말이 됩니까? 검찰 개혁하겠다는 사람들이 자기 편 심겠다고 이렇게 하는 게. 그리고 정권으로 가봐요. 또 100원은 직권남용 사건, 이건 조국 사태 때 뭐 같이 다다닥 터졌는데, 유재수 100원은 뭐 그때 한창 유명했지만 지금은 아직 뭐 재판 준비 중이셔서 그런지 잠잠하죠. 아니 이게 이 과정에서 뭐 일하던 청와대 그 누구야, 백수사관인가요? 그분도 뭐 좀 안 좋은 선택을 하셨죠. 이 사건이 전부 연관이 없어 보이나요? 조국 걸리고 100원을 걸리고 유재수 걸리고, 그 다음에 증권범죄고 뭐고 싹 다 폐지를 하고, 공수처를 빨리 만들자. 그리고 공수처 만드는 의도가 그 누구야? 그 사람 입에서 나왔죠? 공직기강 비서관이었다가 지금 뭐 선거 나가신다는 분이 계신데, 그분 뭐라 그랬습니까? 공수처 1호 대상은, 공수처 기소 1호 대상은 윤석열이라고 그랬죠. 참 진짜 아주 내로남불에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진짜. 그 백원우 직권남용은 뭐 선거 관련이었어요. 선거 관련이었고, 그 다음에 또 입시 비리는 또 뭐 있습니까? 조국 장관은 뭐 입시 비리부터 시작해서 뭐 권력으로 일감 몰아주고 뭐 다 있죠. 이런 것들을 당당하면은 정면에서 뭐 싸우고 넘어가야지.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뭐 이어받겠다는 노무현 정신? 노무현 대통령 때 그 밑에 사람 누구야? 그때 안희정이었나요? 자금, 불법 자금 뭐 그때 차땡인가 뭐 하다가 걸렸을 때 노무현 대통령이 뭐라 그랬죠? 나와가지고 법적으로 정말 뭐 죄가 밝혀진다면 그걸 뭐 치러야 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었어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당당하면 그렇게 나와야 돼요. 오히려 김영삼 대통령 때 뭐 둘째 아들 그때 현철 씨인가요? 그때 비리로 걸렸을 때 그때 뭐 했습니까?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우리 편이 한 거는 다 잘한 거야, 내 아들이 한 건 잘한 거야, 이렇게 막 뭉개고 검찰 조지고 그랬나요? 김대중 대통령 때도 아들 분들 3명 다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죠.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뭐 너네는 독재 때 하던 검찰이야 이러고 막 다 조졌나요? 아니 이런 거는 일단 진짜 유례가 없어요. 유례가. 그렇게 싫어하는 박근혜 대통령 때 최동욱 찍어낼 때도 어이가 없다 그랬는데, 똑같은 짓을 하고 있으니 누가 누구를 욕을 합니까?
그리고 보세요. 뭔가 숨어서 하면은 예전에 안민석 의원이 뭐라 그랬어요? 숨어서 하는 놈이 뭐 아니지. 도망치는 놈이 범인이단가? 뭐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숨어서 하는 놈은 범인 아닙니까? 당당하면은 대놓고 하겠지 앞에서. 이번에 탈북자 강제 송북한 것도 보세요. 진짜 뭐 무슨 뭐 이북 5도도 우리 뭐 국민들이다. 거기 사는 사람도 우리 국민이다. 통일하면 우리 국민이다. 다들 얘기를 하는데 여태까지 탈북한 사람을 북한에서 보내달라 그래서 강제로 보내준 적이 있어요? 아니 아무리 이 사람들이 범죄자라 그래도 그 범죄에 대해서 그러면 뭐 재판을 하든가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외국말만 듣고 이놈 나쁜 놈이네 이러고 그냥 막 보내주고 이렇게 합니까? 그리고 망명을 만약에 뭐 의사를 안 밝혔다 그러는데 그건 뭐 저희가 그 자리에 없었으니 뭐 모르겠죠. 근데 망명 신청을 하는 사람이 망명을 안 받아줬을 때 목숨이 위험할 것 같다 그러면 망명 받아줘야 된다는 뭐 그런 거를 내가 본 것 같은데 하여튼 이렇게 떳떳하지 못한 행위들을 할 때 숨어서 하니까 오히려 내가 떳떳하지 못하고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 이거를 반증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만 빼고가 이렇게 유행하는 거는 다시 한번 정리하건데 미래통합당이 정의로워서도 아니고 당신들이 진보 좌파여서도 아니고 당신들이 골수 공산주의자여서는 절대 아니고 지금 정권을 진 쪽이 민주당이고 권력을 이용해서 경제범죄 저지르고 입시비리 저지르고 또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옹호하고 옹호를 하다못해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을 찍어 죽이려고 그러고 이렇게 거꾸로 가는 이 자체가 법을 무시하고 그 다음에 국가 체계를 흔들고 그다음에 바른 말 하면은 이렇게 된다고 막 본보기 보여주든지 우르르 달려와가지고 막 욕 댓글 달고 난리를 치죠. 유튜브 공고 아니 이런 거를 제지하지도 않고 그냥 방임하는 지금 같은 비정상적인 정부를 운영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권을 더 이상 줄 자격이 없기 때문에 민주당을 뽑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뭐 그럼 어딜 뽑아야 되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었는데 원래는 이런 상황에서는 보세요. 미래통합당이 싫고 뭐 더불어민주당이 싫다. 그러면 제3정당이 있어야 되잖아요. 한국에 있어요. 많이 있는데 원래는 제3정당 중에 그래도 이름 좀 알려진 데가 어딘가요? 정의당이 있죠. 정의당이 있는데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는데 이 당에는 뭐가 없을까요? 정의당에는 4+1으로 공수처 통과시켜주는 대신에 선거법 가져가려는 정당이 요 정당인데 요번에 어떻게 됐어요? 미래통합당에서도 미래한국당 만들고 그 다음에 저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당도 또 2개 만들었죠. 물론 뭐 자기들 의지는 아니었지만 그리고 그 중에 한 당은 조국소를 아주 당당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정당에 협력을 하는 순간 당 이름에 있는 저 2글자는 빼버려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 당은 응? 이제 와서 무슨 뭐 사과하고 그러는데 야 붕어빵엔 붕어가 없고 정의당에는 뭐가 없고 민주당에는 또 뭐가 없을까요? 그걸 잘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번 선거에서 여러분이 살고 싶은 나라가 지금 이 나라가 아니면 요번만은 미래통합당을 뽑아주세요. 그리고 정의당은 다음 총선 때까지 다시 정의로워질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그나마도 제3정당 하면 정의당이었는데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항상 생각하세요. 지금 정권 초기도 아니고 한 4년 차인가요? 4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이 정권이 창출한 지금의 현상이 경제, 외교, 뭐 국방, 안보 여러분이 살고 싶은 나라가 아니면 요번에는 미래통합당을 찍어주세요. 그리고 심판을 하든 평가를 하든 한번 해보지 않는 이상은 지금 이 사람들은 우리 편이 잘못했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즉 정권을 잃을 수도 있다. 이런 위기감이라도 쥐어줘야지 그래야 정신을 차리지. 지금 만약에 이번 총선 때 이걸 심판하지 못하면 다음 총선 때는 심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다른 당들은 쟤들도 저렇게 막 나가던데 이런 얘기 안 할까요? 여러분 꼭 이번에는 생각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